안녕하세요. 암 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7시 TV조선에서 100세 시대에서 저의 이야기가 방영이 되었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방영을 해주신 분들은 한테는 감사를 드리고 다른 분들은 또 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촬영할 때는 비타민C 주사 그리고 이 뱅하도스요법에 대해서 방영을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하고는 달리 모두 편집이 되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누구 압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좌우지간 촬영은 다 해갔어요. 촬영은 다 해갔는데 방영은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암 환자분들 배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요청이 있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변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배변 활동은 정말 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도 이야기를 하죠. 음식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상의 건강 유지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에는 영양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또 각종 독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장으로 들어온 음식물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로 인해서 하루 만에 변으로 만들어져서 배출이 되죠. 하루 만에. 그런데 이때 이 배출을 시켜야 하는데 이 작용이 원만하지 않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 활성산소죠. 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각종 병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은 수술, 항암, 치료 등의 부작용으로 해서 배변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부터 설명을 잠시 드리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섭취한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원자력 발전소를 약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은 핵폐기물이 생기죠. 이때 이 핵폐기물을 간수를 못하게 되면은 그 핵폐기물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은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이 되죠. 우리 몸도,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산소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이 생기죠. 그 폐기물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몸속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것이 병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활성산소가 왜 밖으로 배출을 시키고 제대로 원만하게 배출을 시키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변비의 변비. 변비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활성산소가 항문으로 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이제 혈관을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각종 병들을 만들어내고 암세포가 생활하기 좋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우리 몸에는 수천조 개의 미생물들이 있어요. 미생물들. 이 미생물도 마찬가지로 활성산소가 배출이 안 되면은 미생물 중에서 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유해균하고 유익균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다 유해균이 8이고 유익균이 2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유익균이 8이 되고 유해균이 2가 돼야 되는데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정상세포가 건강해지려면 활성산소의 원만한 배출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배변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제가 2014년 12월이었죠. 대변의 굵기가 굉장히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이래서 이상하다. 이거 치질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달부터 자꾸 변 보기가 힘들어지고 정말 지금 말하면 활성산소죠. 방구. 이 방구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뿌르륵 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변을 보는데 배도 안 아프고 뭐 설사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물공기에 푹 쏟아지길로 보니까 전부 다 피예요, 피.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K병원에 가게 됩니다. 가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만 암세포 덩어리가 터져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제 큰아이가 그 개포동에 살고 있거든요. 어린애가 아주 작은 어린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이라는 것은 판정이 되었고, 그 어린애 때문에 어떻게 저를 간병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24시간 골프장을 하고 있고, 뭐 작은 애는 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래서 큰아이밖에 저를 간병할 사람이 없는데 K병원은 너무 멀고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S병원으로 옮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S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또 다시 검사를 하니까 직장암 차악인데 뭐 직장에서 대장 또 간으로 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때부터 직장 100% 다 잘라내고 대장 절반 잘라내고 간 60% 잘라내고 또 간에 붙어있는 담도 한쪽 담도 잘라서 옆에 담도에 연결시키고 그 담도가 막히고 뭐 이런 이제 수술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이 없잖아요. 제가 직장이 없으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뭐 음식도 잘 못 먹지만은 음식을 먹으면은 변을 보관해 놓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효소가 바로 효소 작용으로 인해서 음식이 바로 변으로 만들어지는데 먹으면은 이제 바로 싸는 거예요. 싸야 되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변을 보는데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변하고의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암하고의 싸움, 변하고의 싸움, 또 그 다음에는 담도하고의 싸움, 이렇게 또 세 가지의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입꼬리를 뚫어서 이제 그 배관을 차고 담접 주머니를 차고 있었으니까요. 수술 후에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그 설사약을 처방해 주는데 어떨 때는 계속 설사가 나서 설사약을 먹으면은 이제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변이 하루라도 못 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항문에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 약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니까 변비는 없어졌는데 이제는 변이 자주 나와서 문제죠. 그렇다고 뭐 변이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구인 줄 알고 끼면은 변이 쬐끔 나와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힘을 전혀 못 주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또다시 화장실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종일 화장실에서 사는 거죠, 뭐. 나중에는 뭐 항문이 아파서 화장실에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한 달 정도 하다가 약간 몸이 회복되면서 이제 조금씩 걸음을 걷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담접 주머니에, 담접은 계속 이제 그 차면은 비워내야 되니까, 그러고 또 소독해야 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변이에요, 변. 가다 보면은 변이 막 곧 쏟아질 것 같아요. 쏟아질 것 같은데 직장암 환자나 암 환자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그 정도로 막 급박해요. 급박해. 그렇다고 그런데 사실 저는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아보자 해서 서다가 변이 멀어오면 그 자리에 딱 섭니다. 서서 항문에 최대한 힘을 주고 한 5초 정도 참아요. 5초 정도 참으면은 그 통증이 약간 사라집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걷는 거죠. 걷다가 보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것을 하루에 이건 정말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 몇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그 삼도봉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숲에 가서 뭐 볼일을 봐도 누가 볼 사람도 없고 그런 자유스러운 공간이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면서 딱 한 번 숲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거 외에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계속 참았어요. 그냥 참고 사그라지면 통증이 사라지면 또 걷고 또 참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암 환자들은 저하고 이제 그 대장암 환자나 식장암 환자들 같이 등산 간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이 사람들 보면은 같이 등산하다가 갑자기 숲으로 확 뛰어 들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아라.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근데 안 참으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아시고 5초만 참으면 돼요. 5초. 그냥 힘 꽉 주고 5초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뭐 하루에 정말 뭐 화장실에서 매일 살던 것이 하루에 뭐 3번 정도로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고 요즘도 사실 뭐 변을 억지로 볼 수는 없어요. 저는 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보면은 변이 급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정상인하고 똑같이 요즘은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막 급하다고 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은 이것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었던 그 환자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걸 잘 못 이겨내더라고요. 못 이겨내는데 어떻게든 참아보세요. 참아보시면은 5초 참으면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 대변은 참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이 안 나오면은 변이 나와야지만 그 직장하고 대장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해서 활성산소가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활성산소를 뺀다라는 것은 배출이 시켜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활성산소를 배출을 안 시켜주고 건강을 찾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오산입니다. 오산. 절대 그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잘 배출하고 배변을 잘 보는 것이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비타민 C를 12g씩 먹었죠. 12g.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타민 C, MSM 12g을 먹었으니까 비타민 C는 전천후 변비약이에요. 전천후 변비약. 얘들을 먹고 나서 3일 동안 설사했습니다. 3일 동안 설사를 했는데 이 3일 그때야 뭐 어차피 압이 재발되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설사를 하든 말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몸에 효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비타민C하고 MSM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그러다가 3일 지나니까 설사가 멎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12g씩 먹었는데 그렇게 해도 또 변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정도의 많은 양을 먹어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는 또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해서 자운동을 더해서 또 변을 보고 그렇게 이어나갔어요. 또 고주파도 사실 다른 사람들은 고주파 하면은 뭐 그런 현상을 못 느꼈다 그러는데 저는 느꼈어요. 고주파를 하면은 항상 가스가 방구가 나오기 시작하고 활성산소 배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주파를 한 겁니다. 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도 나중에 되니까 또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하고 MSM 양을. 바로 그거예요. 활성산소를 배출시키고 변을 잘 보기 위해서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루에 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35g씩 이렇게 늘리게 됐는데 5년 됐어요. 5년.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부작용에는 그래봐야 뭐 설사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부작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도 황금색으로 노란 색깔로 변하고 변의 냄새도 없어지고 이제 체질이
변하기 시작했죠. 근육도 생기기 시작하고 콜라겐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강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아시고 변을 잘 못 보고 방구를 안 낀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환자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적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변 활동에 절대 장애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암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원만한 장 운동과 배변 활동이 되도록 운동, 뭐 장 운동, 뭐 여러 가지 이런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참 누누이 비타민C하고 MSM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설마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뭐 웬만한 거는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인간이 발견한 물질 중에서 최고의 물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비타민C하고 MSM입니다. 20세기는 비타민C의 시대였더라 그러면은 21세기는 MSM의 시대입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을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시면서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실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과 비타민C 주사 제가 하는 5대 역법으로 저하고 우리 회원님들 뭐 김한규 회장님이나 뭐 여러 뭐 분들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수혜자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두 번째 수혜자가 전부 다 되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서 방송을 마치기로 하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사실 제가 요즘 방송을 하면서 힘이 상당히 빠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극적인 거 그리고 또 뭐 흥미롭고 재밌는 거 이런 방송만 좋아하죠. 그래서 몇몇 저들 지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건강 말고 다른 방송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금융 방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저한테 그런 거를 자꾸 강요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금융 방송도 해보세요. 또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그냥 오직 뭐 유튜브 회원들이 많이 불어나든 안 불어나든 상관없이 이 방송을 하긴 하는데 너무 독자가 안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노력하는 게 비해서 너무 안 올라와서 사실 좀 실망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저는 건강 방송만 할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